네, 수요일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는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AI 열풍에 우리가 조금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첫 번째 소식, 마이크론이 갑자기 5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자기들이 양산 그거를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주가 많이 뛰었단 말이죠. 많이 뛰었습니다. 그 의미를 먼저 좀 분석해 주시죠. 일단 마이크론 발표 보면은 엔비디아의 AI 칩이죠. 이 H200의 자사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의 5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HBM에는 5세대 HBM 6개 들어가고요. 요거 관련해서 H200은 SK하이닉스가 이 H200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이 B100이라고 있습니다. 이 초고성능 AI 반도체인데 요거 거의 독점식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예상이 먼저 나왔었고 사실 SK하이닉스도 3월부터는 5세대 HBM 양산 시작할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딱 하고 등장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살펴볼 거는 지난해 말에 마이크론이 발표했던 로드맵이에요. 기존의 HBM 전체 시장 점유율 보면요. SK하이닉스가 전체 5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4 정도 되고 마이크론이 1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마이크론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까지는 HBM의 시장 점유율을 D램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20%로 넘어가는 거죠. 정도 뛰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의 뉴스는 그 초석을 일단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겠는데 하나는 그동안의 시장에서 알고 있던 논리. HBM 시장에서 지배적인 수급처인 엔비디아에 대한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균열이 갔다는 점이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까지는 안 좋은 뉴스였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하이닉스 공급 자체가 안 줄어들었는지가 지금 중요한데 요거를 전제로 했을 때 HBM의 수요 자체가 기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수준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를 둘러싼 반도체 칩 생산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이크론 발표할 때 엔비디아를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좀 특이하지 않았나요? 엔비디아가 사실 굉장히 지금 AI 칩 전체 시장 점유율 70% 넘어가고 엔비디아 뭐 얘기 나오면 90%라는 데도 있고 주가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또 이렇게 엔비디아 고객사를 잘 안 밝히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마이크론 좀 특이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HBM을 마이크론이 이제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양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단 말이죠. 생산 능력은 그 캐파는 됩니까? 세부 스펙이랑 캐파 다 밝히진 않는데 시장 전망 보면은 원래 마이크론이 전체 D램도 그렇고 전체 캐파가 많은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들 동향 보면 아마 마이크론이 연말까지 HBM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월에 3만 장에서 4만 장 정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보면 또 수율 자체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능 자체가 기능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D램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수율 90%짜리 8번 쌓으면은 수율이 당연히 60% 정도 뭐 이렇게 8번이라는 건 이제 8단이라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그 D램을 8개를 쌓아서 적층을 만든다 이런 의미죠.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5세대 HBM 이거 생산량 얼마 되느냐 이거 보면은 이걸 조금 봐야 되는데 레인지가 조금 넘긴 합니다. 좀 높긴 합니다. 그래도 10만 대 이상에서 14만 대 정도까지 다양하지만 마이크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생산 캐파가 있고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HBM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SK하이닉스가 계속 조금 삼성전자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국내 관련주들 어떤 거를 좀 살펴보면 될까요? 일단 이 투자 아이디어를 봤을 때 마이크론이 어떤 식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투자 심리가 조금 처음부터 좀 태동할 수 있는 기미가 어제부터 조금 보였어요, 사실은. 다울투자증권 같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마이크론이 이번에 5세대 HBM 생산에 하이닉스랑 좀 다른 TC-NCF 공정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공정이 뭐냐면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서 만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쌓고 연결하기 위해서 고열과 고압을 이용해서 이거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크랙이 자주 납니다. 자주 난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채택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랙이 자주 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는 패키지 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공정이에요. 수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어 계측하는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보면은 시장에서 어제 하이닉스 급락과 함께 반응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 주식들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에서 원판 절단 겸사 1위 하는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비 검사 업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상승했고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주 투자 심리가 들어갈 수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좀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 같은 검사 장비주 중에 QRT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올랐죠. 25% 올랐죠. 네. 이것은 오늘 아까 뭐 ESN코께서도 얘기했던 메타의 그 저커버그 CEO가 방한하면서 메타버그 아닙니다. 예, 저커버그입니다. 예, 저커버그 CEO가 오늘 방한하면서 협업 가능성이 지금 갑자기 시장에 대기되면서 급하게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켜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여러분들 관심이 다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뭐 좀 아까 이제 한눈에 보는 글로벌 마감에서도 57,000달러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까? 올 들어 30%. 올 들어 30%. 올 들어 30% 같고 비트코인이 뛰면은 다른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다른 코인 같이 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상화폐 시장이 2조 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 넘은 이후에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이 뉴욕 증시 시총육이 메타를 지금 앞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낙관론이 큽니다. 네, 메타 얘기가 계속 들리네요. 네. 왜 오릅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일단 요 승인된 이후에는 잠깐 비트코인 좀 가격 내려가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 확인이 되면서 낙관론을 하나 자극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4월 반감기 직전엔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되겠지만 큰 호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반감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기존의 저항선이 48,0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5만 달러 넘어갈 때만 해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저항선을 넘어서는 랠리가 시작됐다. 이런 게 확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이런 점들이 만들어낸 상승세에서 숏포지션이 어제 하루 만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네, 매도 쪽에. 예, 그래서 기존 숏포지션들이 롱포지션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확인이 네. 됩니다. 공매도의 손실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전 고점이 얼마였죠? 2021년에 6만 9천 달러 조금 넘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 6만 많이 남지는 8천, 않았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요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단기 저항선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 6만 4천 달러 정도 된다. 6만 5천 달러 정도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업체 중에 페어리드라는 곳이 있어요. 페어리드가 현재 새로운 저항선을 6만 4,900달러로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저항선을 4만 8천 달러로 확실히 넘은 게 긍정적이다라고 봤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석의 단기 지표 보면은 기술적으로 소폭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큰 폭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낙관론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네. 그 50만 달러 주장했던 누구 캐시 우드였나요? 네. 50만 달러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거 계속 뛰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실 겁니다, 시장에. 자, 우리 국내 관련주들 동향도 살펴봐야죠. 네. 그동안에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우리기술투자 뭐 이렇게 관련주들 많았었는데 미국장에서 먼저 이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보시는 분들은 그전에 직전에 마감한 미국장이 어땠는가 좀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관련주가 미국에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9.46% 정도 올랐고요. 코인베이스가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내 코인 관련주들의 다른 변수 없다면 긍정적인 환경이 장전에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신기자는 비트코인 안 갖고 있습니까? 좀 갖고 있으면은 이제 지금 뭐 밤마다 이렇게 고생해서 새벽에 출근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타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요거 해야 네. 되니까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방사청이 어제 저녁에 조금 늦은 시간에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행정 지도를 의결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게 뭔가요? 이게 HD 현대중공업은 그나마 한숨 돌리고
그리고 경쟁사인 하나오션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소식이 나온 겁니다. 현대중공업한테는 좀 호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디테일로 따져보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호재라고는 볼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HD 현대중공업 직원이요.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현재 하나오션이죠. 여기에 이 KDDX 관련 자료 같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면서 서로 공유했다. 이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방사청이 이 KDDX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물린 사안 이거는 아니라고 보면서 그냥 행정지도 정도만 의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징계를 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인 하나오션 측은 요거 방산금강간을 흔드는 중대한 기밀 탈취 행위가 비위인데 왜 이 정도로 해주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정도의 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거 뭐 어떻게 흘러갈까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번 결정으로 아까 제가 KDDX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남아있는 국가 이지스합 건조 사업이죠. KDDX 사업에 입찰 참여를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6,000톤짜리를 이제 하는 거고 전체 사업비가 약 7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건들이 산별적으로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 상세 설계랑 구축함 건조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HD 현대중공업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자체는 열린 겁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원래 두 군데 싸움 아닌가요? 두 군데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아니 중징계 왜 안 내리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주전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요. 네. 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게 낫긴 하죠. 세금도 조금 아낄 여지가 있고. 뭐든지 경쟁이 낫죠. 그래야만 이제 현대중공업에는 조금 남아있는 나쁜 소식, 그리고 하나오션에는 수주전에 조금 더 유리한 입지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현대중공업이 감점 1.8점을 받았어요. 이거는 2025년까지 유예를 시켰는데 이 감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래 이 수주전은 0.1점 정도 차이로 결정이 나고 0.05점 차이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1.8점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마이너스를 현대중공업이 갖고는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